챕터 3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문, 조건문 등을 지금까지 살펴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자열이라는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컨셉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는 반복문을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A가 55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드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파이썬 그 명령 모드에서 하지 않고 메모장에서 코드를 하고 콘솔에서 실행을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콘솔을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작업하겠습니다. 노트 패드 h.py. 자,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A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 A를 출력을 하면은 조금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python a.py. 자, 55가 잘 나오죠? 자, 이거를 반복 형태로 고쳐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A가 1이었고 A는 A 더하기 1을 하면 앞에 거랑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A는 처음에 1이었는데 1 더하기 2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3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더하기 4를 해야 되겠죠. 4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10 더하기 5를 하고요. 하나씩 지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5 더하기 6이 되고 A는 21 더하기 7이 되고요. A는 28 더하기 8이고요. A는 36 더하기 9고요. A는 45 더하기 마지막 10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55가 제대로 나오죠. 자, 이때 여기 1이라는 것이 요 앞에 있던 A랑 똑같죠? A로 바꿔치기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또 끝에서부터 해볼까요? 예. 여기 45라는 값이 요 두 개 더한 것을 저장해 놓은 A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36이라는 것이 앞에 거를 더한 결과로서 A에 들어있죠. 그래서 A 또 바꿀 수 있고요. 28이라는 것도 요 두 개를 더해서 저장해 놓은 A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로 한다면 a 더하기 1이라고 해주고 맨 앞에 i를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또 실행해 볼게요. 네, 55가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는데 숫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하는 부분은 변수로 대치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b라는 변수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똑같이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자, A는 0, B는 1, 2, 3, 4 이렇게 쭉 변하고 있고요. B는 그 다음 줄은 A는 A 더하기 B 형태로 똑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네, 55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B는 1부터 차례대로 1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쓰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B는 B 더하기 1로 계속 바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바꿀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방법입니다. 대신에 B는 처음에 B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B에다가 0을 처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55가 잘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코드를 또 보면은 요 두 줄이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10번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반복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for I in range 10번을 반복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10번 반복을 하기 위한 코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4칸씩 띄우면 여기 for에 소속된 코드 블록이 되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B는 반복할 때마다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55가 제대로 나옵니다. 자, 발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종 코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지금 i라는 변수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 일식 더하기 위해서 b라는 변수를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일식 증가되고 있는 것은 b만이 아니고 i도 이미 일식 증가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i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i는 10이라고 했을 때 i는 0부터 9까지 변해 나가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줬습니다. 자, 이것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기 함수라는 건데요. 방금 작성했던 거를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앞에 거가 요거 대신에
b 대신에 i 더하기 1을 하면 된다고 했죠. 네, 55가 제대로 나오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i를 출력해 봤을 때 i가 0부터 9까지 한 칸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함수 코드를 잘 입력해 보겠습니다. def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만약 n이 1이면 1을 남기고 함수를 종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이랑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가 남기는 값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는 sum에 10을 딱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55가 여전히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 재기 함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가시고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자료구조라는 그 과목을 배울 텐데 거기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힌트만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한 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한다라고 해서 이터레이티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재기 함수라고 하는데 재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또 호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재기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기 함수를 짤 때 좀 주의할 점 뭐냐면 이게 무한번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맨 앞에 종료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n이 들어오는 n이 1인 경우에는 이 함수 다시 자기 자신 호출하지 않고 끝내는 요 종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으로 곱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반복문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곱셈이라는 것은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A가 2가 있을 때 A를 3번 더합니다. 그러면 B는 6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A 곱하기 3 하면은 역시 6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더하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고쳐서 보겠습니다. 역시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가 있고 B가 3이 있는데 S라는 거에 결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S는 0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X는 S 더하기 A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0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3번 하는 거죠. for i in range B번만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3을 한 거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출력해주고 곱하기 표시를 해주고요. B를 출력을 하고 등호 표시를 해주고 S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은 6. 잘 나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금 작성했던 부분을 함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인덴테이션을 줘서
함수의 코드 블록으로 바꾸면 되죠. 자, 이 부분을 역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자, 이 부분을 함수로 바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요. df 곱하기니까 multiply 이렇게 하겠습니다. 값이 두 개가 필요하죠. 아이고, 잘못 누른 게 있어서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 때는 호출해주면 되죠. 이걸 뒤로 빼겠습니다. multiply a b. 자, 2 곱하기 3 제대로 나옵니다. 4 곱하기 5도 해볼까요? 4, 5, 20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출력을 요 안에서 했었는데 출력을 이쪽에서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제일 바깥쪽 블록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s 값이 있어야 되죠. s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 녀석이 계산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남기려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return 남겨라 s라는 변세 값을 남겨라. 네, 잘 동작합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분명 잘 작성을 했지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값에 대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00일 때 좀 특별한 케이스죠. 00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 동작하겠느냐? 20일 때, 02일 때, 어느 한쪽은 음수일 때, 어느 한쪽이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자, 이럴 때도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일 때요. 00일 때 일단은 하면은 0이 나오고요. 01일 때 잘 나옵니다. 그러면 둘 다 음수일 때요. 가보겠습니다. 네, 동작하지 않죠? 어느 한쪽만 음수일 때 이때는 동작했고요. 예,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의 음수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데요. 자, 그거는 b 값이 0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을 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반복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이 되지 않고 그냥 s가 0이 남게 돼서 마지막에 0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몇 가지 이런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동작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드가 이게 동작하도록 바꿔놓은 건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multiply a, b s는 0 a 값을 곱하기를 할 때 일단 양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음수가 한 개이면은 홀수이면은 음수로 하고 둘 중에 하나도 음수이면은 음수로 하고 둘 다 음수일 때는 양수로 이렇게 바꾸면은 되겠죠. 그래서 부호랑 그다음 곱하기 하는 거랑 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절대값을 취해서 절대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의 개수가 일단 0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만약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네거티브 값을 1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하나라는 거고요. 요거를 간편하게 쓴 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수니까 양수로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되겠죠. 자, b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b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의 개수를 1 증가시키고 b의 abs는 마이너스 b를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여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곧바로 그 네거티브가 두 개면은 양수로 하면 되고요. 0개면도 양수로 해도 되고 홀수이면은 그 음수로 하면 되겠죠. 자, 이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에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뭐가 남냐면 false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0이라면은 true가 남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반복을 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요. 만약 사인이 false라면 음수란 얘기죠. 음수라면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아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엔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곧 에러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S, A의 ABS, B의 ABS, 네거티브 0, A가 0보다 작다면 네거티브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A, ABS, -A, B가 0보다 작다면 네거티브를 증가시키고 B, ABS, -B 사인은 네거티브 %2 해서 0이랑 같다라고 하면 같으면 사인 true 그 다음에 i는 in range b의 abs만큼 반복하는데 s는 s 더하기 a의 abs 사인은 false 그 다음에 s는 -s 마지막에 계산된 s를 남기지 않았었네요.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 1일 때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도 동작하는지 볼게요. 네, 역시 잘 동작을 합니다. 0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참 처음에 봤던 그 코드에 비해서 이 코드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잘 동작하는지 제대로 동작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중요하다.
이거를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이제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구현한 거죠. 그 부호가 음수인 것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짝수개이면은 마지막 그 양수로 해주고요. 그 홀수인 경우에는 음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그 생각을 더 해보면 코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줄였는데요. S는 처음에 0이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B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B로 하면 얘가 양수가 되죠. B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B로 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더해 주는데 반대 방향으로 더해 줍니다. 음수 방향으로 이렇게 더해 주고요. 만약 양수일 때는 원래 B를 양수 방향으로 제대로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define multiply ab s는 처음에 0으로 해주는데 만약 b가 반복하는 녀석 반복 횟수가 음수라면 음수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주고요. s는 s 빼기 a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b가 양수라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해주는 거죠. 마지막에 계산 결과를 남겨줍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한쪽만 음수로 해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6 제대로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렇게 비율을 둘 수가 있는데요. 서울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가기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2학년 말이쯤 되면은 이렇게 좋은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괄호에 특별하게 쓰이는 괄호가 있는데요. 이 녀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 개를 묶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튜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튜플에 대해서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값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꿉니다. A가 1이고 B가 2일 때 A에 2를 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어라. 그걸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보통은 합니다.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둬가지고요. A 값을 T에다가 넣고 A에다가 B 값을 넣고 T 값을 B에 다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 B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자, 이것도 바로 실행을 해보면요. A는 1, B는 2인데 출력해보면은 1, 2가 나오겠죠. 근데 중간에 T라는 걸 하나 더 가지고요. B는 A, A에다가는 A에다가 B를 넣어주고 B에다가는 T를 넣어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자, 1, 2였는데 2, 1로 잘 바뀝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특별한 다음 같은 것이 동작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동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b, a라고 해주고 갈로를 쳐줍니다. 그리고 a, b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녀석이 이 첫 번째 걸로 대응이 되고 두 번째 녀석이 두 번째 걸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괄호가 사용이 됐고요. 네,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괄호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을 하죠. 괄호를 생략하더라도 이 콤마가 있어서 이게 원래 괄호가 있는 거구나. 여기도 괄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은 C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값을 바꿀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랑 파이썬은 언어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언어라서 그렇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방금 배운 그 튜플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함수가 값을 2개 이상을 남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maxim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a랑 b라는 값을 받아서 큰 값이랑 작은 값 둘 다 남겨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random은 임의의 값을 뽑을 때 쓰는 녀석이죠. import random a는 random의 random random인데 rand int 정수를 뽑아내 보겠습니다. 0부터 100 사이 값을 뽑아낼 거고요. b에 대해서도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때 A, B 중에 누가 더 큰 숫자인지를 알아내서 큰 숫자를 앞에다 쓰고 작은 숫자를 뒤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df get min max min 라는 함수 이름을 짓고요. A, B 값을 가져갑니다. 만약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max는 B가 되는 거고요. min은 A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max가 A고 min이 B가 됩니다. max value랑 min value를 둘 다 남기도록 합니다. max value, min value를 get max min ab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이 큰 값이랑 작은 값을 남기게 되고 그 두 개를 남기니까 이쪽에서도 두 개로 받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숫자 두 개가 나왔는데 34랑 7 둘 중에 더 큰 숫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계속 실행을 해봐도 여러 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계속 큰 숫자가 앞에 나오죠. 제대로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뺄셈으로 나눗셈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곱하기는 덧셈을 반복하는 거였죠. 그러면 나눗셈은 뺄셈을 반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divide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코드가 채워질지가 곧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패스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패스라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코드를 입력값으로 주고 출력을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divide라는 함수는 값 두 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나눠주는데 결과물도 두 개인 거죠. 하나는 몫이고 또 하나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 두 개를 남기는 그러한 함수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한다라고 치면 A랑 B에 대해서 3, 3을 넣었을 때는 A 나누기 B 1 나누기 3, 1 나누기 3이 몫은 0이고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0이고 3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A를 7, B를 3으로 했을 때 7 나누기 3을 하면 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요.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3 나누기 3을 하면은 몫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고요. 여기 1 나누기 3을 하면은 몫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동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채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채울 때 좀 채울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문으로 좀 하기는 힘듭니다. 자, 왜냐하면 곱셈은 몇 번 반복해야 될지가 그 B라는 값으로 넘어왔었는데 나누기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를 빼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죠? 빼는 횟수가 몫이 될 텐데 몇 번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몫이니까 몇 번 빼는지 몇 번 반복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or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더 적합한 그 반복하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while이라는 것인데요. 몇 번 반복할지 모를 때 쓰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 반복하는 거를 포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i는 0부터 2까지 변해가죠. 0, 1, 2 이렇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를 오른쪽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i는 0이라고 두고요. i는 0이라고 두고 while이라고 써주고요. while이라고 써주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i가 작다 3, i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프린트 i를 해보면 i는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0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i는 i 더하기 1, 1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 i가 1이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조건을 따져봅니다. i가 3보다 작습니다. 네, 맞죠? 3보다 작은 동안 또 계속 해야 되니까 또 이제 1을 또 출력을 하고 2가 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니까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0, 1, 2가 출력되고요. 왼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문에서는 요거에 의해서 이 i가 0부터 그 1씩 증가됐고 1씩 증가된다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1씩 증가된다라는 것을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요. 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hile문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 패스를 넣은 데까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A는 1, B는 3이라고 했을 때 Q랑 R을 계산해 내고 싶습니다. divide AB를 넘겨줬을 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f divide AB 일단 패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에러가 났네요. divide qr divide. 예, 왜냐면 여기에 왼쪽에 그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 얘가 몇 개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두 개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0, 1 이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에러 없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패스가 사실은 없어도 됐겠네요. 자, 얘가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까지 써보면 print a를 출력해주고 걔를 나누기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걔가 b랑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를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3을 하면 몫은 0이고 3으로 나눈 거고요. 더하기 1,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 음수는 고려하지 않고 A, B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동작하도록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숙제로 나갑니다.